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와 태풍 마이삭 북상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에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고향 시민들과 의회를 엿보인 의장과 부의장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실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시장님 제발 세 가지는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인 고양시 현충공원의 문제점과 둘째,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나무권리 선언문을 전국 최초로 선언한 이후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것은 인사권 독점이다라는 내용으로 총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현충공원의 명칭 통일과 현충공원이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 기속 또는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양시에 있는 현충공원의 행정적 명칭은 고양시 현충공원입니다. 현충공원 조례에도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충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는 고양현충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 및 지도에도 고양현충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올바른 국가간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인 고양시 현충공원 이하 현충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현충 전시관의 명칭이 건축물 대장에는 고양 현충 역사공원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충공원이나 전시관이나 모두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측에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명칭 부분에 고양 현충 역사공원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현충공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불필요한 여러 개의 명칭은 행정적 업무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고양시 현충공원을 찾는 분들께도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현충공원을 이제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고양시 현충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매번 산림청에 무상임차를 구걸한 지 어느새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을 이젠 고양시 땅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노란색 테두리가 현충공원 면적입니다. 파란색 그룹 면적을 표시한 게 산림청 부지 70%입니다. 5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필지로 고양시 부지로 되어 있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현충공원이 있는 토지는 산림청 부지가 약 70%이고 고양시 부지가 약 30%입니다. 현충공원의 전시관 또한 소유자가 겹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고양시 현충공원의 실상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한 필지도 아닌 6필지가 오고 가는 토지 위에 전시관뿐만 아니라 현충공원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고양시를 지킨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을 고양시 땅도 아니고 소유자도 불분명한 여러 필지가 오고 가는 토지에 모셔야 합니까? 일반인들도 본인 선산이 없으면 납골 땅이라도 사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빨간 원이 6필지로 되어 있는
현충공원의 실상입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이 있는 토지가 고양시 땅이냐 산림청 땅이냐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둘 다 국가의 땅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 성명란에 산림청 고양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의 재산인 것입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은 고양시 재산이어야 하고 고양시 예산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토지대장입니다. 좌측에 있는 고양시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측에 성명 명칭 부분에 산림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2년 전에도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그때 당시 당연히 고양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청 땅 70%를 우리가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70%의 산림청 소유 부지를 사유지로 환원받아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라고 2018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지금도 산림청의 땅을 무상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임차의 기간은 내년 2021년까지입니다. 만약에 무상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청은 절대 무상임차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상임차를 구걸하고 있을 것입니까? 산림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치와 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양시가 아닌 산림청 토지에 모셔야 합니까? 2년 전 분명히 산림청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와 후손이 기억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고양시 현충공원을 지칭하는 모든 명칭을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통일시키고 고양시 현충공원이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나무권리 선언문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였습니다. 고양 나무권리 선언문은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가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양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자문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라는 고양나무 권리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고양시는 고양나무 권리선언문이라는 선포식을 통해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로수 이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공수목 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 환경의 도시 고양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여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선언과는 다르게 실상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안곡습지공원 위에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에 까맣게 되어 있는 유실수 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산동 1715번지 안곡습지 위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에는 고양, 개성, 청소년 숲 조성을 위해 가식한 유실수가 있습니다. 남북 협의회를 거쳐 북한의 사과 주산지인 항해북도 가일군에 보내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사과, 배, 자두, 살구나무 2만 그루를 심은 것들입니다. 2012년 기사를 보면 내년 봄에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현재 이 나무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소에 가보면 방치된 상태로 시간이 너무 흘러 나무가 커지고 관리가 안 돼 유실수로서의 역할이 상실된 채로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선포한 나무권리 선언문의 취지입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유실수 나무라고 보이십니까? 정글입니다. 너무 총총히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가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는 나뭇잎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양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무리도 짓지 않은 채 방치하였습니다. 통일 사과나무 심기 운동을 하겠다고 유실수를 심어 놓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지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준 시장님,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 환경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무권리 선언문을 만들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에 방치되고 있는 죽은 나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민간 공동사업에 있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사업들은 절대 추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를 폐기물 처리하고 겨우 살아 숨쉬고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잘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실수로서의 또 가일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양시의회에서는 인사권 불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취한 행동으로는 잘못된 처신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는 이재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을 배치,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의회의 사무국장이 6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은 소통의 부재 결과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총 147명이 승진하였지만 시의회 직원은 단 한 명도 승진이 없었고 7월까지 전보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의 독단적인 인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기싸움에 애꿎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 권한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 있어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이재준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천될까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방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피 부서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에는 원칙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 원칙이 집행부와 의회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서로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의회는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올바른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항이 오기까지 모두의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 불만이 있으면 의장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했어야 했고
시장은 왜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일지라도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위해 의회와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세는 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낮 술판 관련 사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무단 철거 당했습니다. 뭐 언론 기사에는 의장이 직접 업체에 현수막을 떼어낸 뒤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사적 재산을 재물 손괴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대낮 술판 외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습니까? 사과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과는 부끄러운 게 정말 아닙니다. 고양 시민에게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사과를 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의 의장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 좀 하자고. 그런데 고양시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귀 막고 뭔 말인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눈과 귀를 막는 행동은 향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의회의 본질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종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원칙과 배려가 살아있는 인사권 확대를 통해 성취와 보람이 넘쳐나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삼선 의원이신 김한규 의원님께서 그 귀중한 질문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충공원, 중산동 유실소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고양시 현충공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의 이름은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세 군데에서 다른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사실 바뀐 이름으로 고양시라는 말을 넣지 않고 고양시 아니 고양이라고 해서 이걸 전부 조례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지난 2, 3개월 전에 행감 때 지시가 되었다면 지적을 해주셨다면 이번에 저희가 다 바꿔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에 방치되고 있는 나무는 고양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거기는 유실수를 가식해 놓은 거라 사실상 그것은 나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개성으로 갈 유실수였었는데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빠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관내 학교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식을 해갔습니다. 나머지 약 5,000그루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인사는 탕평, 능력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매해
그 4급 이상 공직자가 11명씩 퇴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5명이 퇴직 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장애 요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순환보직 원칙에 충실한 전보 인사, 실국 소장 추천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경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 예측 가능하고 배려 있는 인사 구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를 통해 학연, 지연, 인맥 등 업무 외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했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탕평 인사를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인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또한 고양시 공직자로서 이 원칙에서 예일 수 없고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한 소통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답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규 의원입니다. 그 보충 질문 부분은 질문 사항보다는 이게 좀 수정 사항이 좀 있고, 그리고 정리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좀 이거는 정리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시정 질문의 답변서에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다 하겠다. 그리고 고양시 현충 전시관까지도 명칭 변경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니까 요번에 9월 8일인가 8일 일자로 고양 현충 전시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나왔으니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에 대한 유실수 나무 부분은 이 나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민간 공동 사업에 있어서 좀 잘 좀 하자 이겁니다. 이 고양시 땅 아닙니까? 고양시 부지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될 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그 협의해서 주셨잖아요. 사용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의회 사무국 인사 관련 일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엄격한 원칙 적용과 진정성 있는 배려를 통한 인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부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산림청 땅과 그리고 고양시 부지가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6개 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그 고양시 현충 역사공원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오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9월 8일 날 건물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양 현충 역사공원 전시관이 고양시 현충 전시관으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잘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우측에 보면은 이 6필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지번에 보면은 165의 5필지입니다. 그 5필지가 지번이 나온 게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 승인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일 한번 볼까요? 2012년 4월 2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상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지금 그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이 고양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그 산림청 주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덕이동 365의 4번지가 산림청입니다. 이게 주번지가 토지 크기가 커서 그 부지가 커서 이렇게 중심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필지 중에서 하필 그 산림청 부지의 토지가 이제 주 번지가 된 거죠. 주 주소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12년 4월 2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 두 필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본번지가 아니라 부번지예요. 근데 이 본번지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우측 그 안에 보시면 272의 12번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산 44의 1번지 그 번지가 개인 소유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개인 소유주로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봤더니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본번이 바뀌었어요. 위에 거 한번 보시면 227의 12번지가 27번지로 본번이 바뀌었고 그리고 산 44의 1번지가 등록 변환이 이루어져서 265의 1번지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언제 바뀌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번지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 산 44의 1번지는 2009년 11월 17일로 되어 있고 제일 위에 27의 12번지는 2009년 5월 19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소유권 이전 이제 등기를 처리했을 때 그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가 몇 월 달로 돼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몇 년도? 2012년 4월 22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 등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벌써 본번이 분할이 돼 가지고 번지가 27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전의 번지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이 건축물 대장 오늘 띄웠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9월 8일 날 고양 현충 역사공원 전시관 명칭을 고양시 현충 전시관으로 명칭 변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같이럼 이 지번이 잘못됐다. 그때 당시에도 2009년도에 벌써 변경된 거를 2012년도에 건축물 대장 보존 등기를 하면서도 이걸 그대로 그냥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번지를 지번 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번 변경을 안 했는 거죠. 예.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이제 며칠 뒤에 또 지번 변경을 해야지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개인 소유, 자기의 땅이고 자기 부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거 지번 변경도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2년 5월 18일 날 이제 안국수지에 북한을 보내겠다고 나무 몇몇을 이제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 고봉사 숲학교라는 이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참 신기하죠.
그 우측에 한번 보십시오. 2019년 7월 24일 작년도까지 그 이 죽은 나무들 그리고 힘들어 가지고 막 울부짖음을 막 하고 있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이걸 왜 제가 띄웠냐면 제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청송호피에 그 최전방 육사단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중대장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중대장이 단상에 올라가지고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식 시간에 여쭤봤죠. 중대장님, 아까 취임사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소대장, 자네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 물어보니까 제가 아니 우리 소대원들이 한 번만 걸리면 너 죽는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야 우리 중대장이 있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겠다.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중대장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우리 하나로 뭉치자. 뭉쳐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뭉칩시다. 잘해